조선 중기의 한 시골 마을. 봄 햇살이 고즈넉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앞 시냇가에는 버드나무가 연두빛으로 가지를 늘어뜨리고 장터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했습니다. 비단을 팔러 온 상인, 갓 구운 떡을 내놓는 아낙, 약초를 진열하는 약방의 늙은 의원까지 장터는 늘 그랬듯이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항문을 닫고 있던 한 젊은 선비가 책에서 눈을 돌리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장터에 나선 그는 특별한 일 없이 그저 바람을 쐬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날 그에게 예상치 못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던 그는 우연히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파란 저고리에 하얀 치마를 입은 아가씨가 장터 한켠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장터의 소란 속에서도 또렷이 들려왔고 맑은 눈빛은 잠시 마주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젊은 선비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름 모를 꽃이 사람의 모습으로 피어난다면 바로 저럴까?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글 공부에만 몰두하던 그였지만 그날만큼은 책 속의 글자보다도 그녀의 모습이 눈에 더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가씨 역시 고개를 들다 선비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놀란 듯 얼굴이 붉어졌지만 곧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선비의 가슴에 오래 남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젊은 선비는 장터에 자주 나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약초를 샀거나 붓을 고르러 가는 척했지만 마음속 목적은 단 하나, 그녀를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몇 번 더 시선이 마주치자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린 뒤 맑게 개인 장터길에서 두 사람은 우연처럼 다시 마주쳤습니다. 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씨, 안녕하시죠? 장터에서 자주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아가씨는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자주 뵙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책상 앞에 앉았으나 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붓끝에서 흘러나온 글씨는 모양조차 흐트러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밖 달빛이 비칠 때마다 장터에서 본 미소가 떠올랐고 그는 가슴이 두근거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또한 그날 저녁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문득 장터에서 마주친 청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이름조차 알지 못했지만 묘한 인연의 기운이 그녀의 가슴에 잔잔히 번져갔습니다. 그렇게 조선시대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젊은 연인의 이야기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짧은 눈빛 교환이 씨앗이 되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첫사랑이라는 꽃봉오리가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거듭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젊은 남녀가 자유롭게 어울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신분과 체면이 중요한 세상이었고 부모의 허락 없이 사사로이 만나면 곱지 않은 눈초리를 받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근한 방법으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선비는 종종 장터로 나가 붓이나 종이를 산다는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가씨를 멀리서라도 바라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가씨 역시 그런 그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마침 손님이 뜸한 틈이 생기면 짧게 말을 건넬 기회가 찾아오곤 했습니다. 오늘은 공부는 잘 되셨나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아씨 얼굴을 보니 힘이 나는군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설렘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제대로 알기 전부터 두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깊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 오는 오후에 선비는 우산을 들고 장터를 찾았습니다. 장터는 비에 젖어 한산했지만 아가씨는 젖은 비단을 정리하며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비에 젖으면 아씨께서 감기라도 드실까 걱정입니다. 우산을 받으시지요. 아가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우산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장터뿐 아니라 시냇가, 뒷산의 오솔길 같은 한적한 곳에서도 가끔 마주쳤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짧은 순간에도 두 사람의 대화는 진솔했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읽은 시, 구절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봄바람에 꽃잎이 흩날리듯 우리 인연도 이렇게 시작된 것이겠지요. 아가씨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을이 오더라도 잎이 다 떨어져도 제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더 깊이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이 쉽게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끔씩 스쳐갔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선비는 등불 아래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글은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는 이제 학문을 위한 글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이름 모를 마음을 담은 노래로 변해갔습니다. 아가씨 역시 자리에 누우면 장터에서 나눈 짧은 대화가 귀에 맴돌았고 그 기억에 얼굴이 붉어져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 눈을 피해 몰래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조선시대라는 굳건한 틀 안에서도 젊은 연인들의 마음은 강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장벽이 아무리 높아도 그들의 눈빛과 미소는 서로의 가슴에 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마음을 오래도록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라는 굳건한 틀 속에서 신분과 가문의 체면은 연인의 순수한 마음보다 훨씬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어느 날 아가씨의 집안에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명문가 자제의 청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 인연을 놓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귀한 자리다. 가문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허락해야 한다. 아가씨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엔 이미 선비가 있었지만 당시 여인의 삶에서 혼인은 곧 집안의 운명과 같았기에 감히 거역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무렵 선비 역시 불안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거 시험 준비에 전념하라는 집안의 강요, 더 큰 가문과의 혼맥을 맺으라는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부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는 집안을 일으킬 기둥이다.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명문가와 혼인하여 길을 넓혀야 한다. 선비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가씨와의 만남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어찌 우리 사랑은 세상의 벽 앞에서 이리도 무력한가. 두 사람은 시냇가에서 몰래 만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씨,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나는 그대를 포기할 수 없는데. 아가씨는 눈시울이 붉어져 말했습니다. 저 또한 마음은 같지만 부모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바람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시냇물은 슬픈 노래처럼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서로를 붙잡았지만 그 손끝에는 이미 떨림이 스며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명문가의 혼담은 점점 구체화되었고 선비의 집안에서도 혼인을 서두르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분명했지만 세상은 그들의 길을 두 갈래로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알았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세상의 조건과 집착이 얽히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지켜내기에는 세상의 벽이 너무 높고 두터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은 세상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의 집안에서는 명문가 혼례 날짜를 정했고 선비의 부모 또한 과거 시험 준비와 혼인을 재촉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간절했지만 현실은 점점 더 두 사람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마주한 날, 두 사람은 마을 뒷산의 작은 정자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서늘했고 나뭇잎은
붉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부디 제 이름을 잊지 마시오. 내가 더 이상 곁에 있지 못하더라도 그대와 나눈 마음은 제 생에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아가씨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또한 그대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으로서 저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부디 건강히 그리고 훗날 더 큰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끝내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는 결국 명문가의 혼례복을 입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고, 선비는 관직의 길을 따라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선비는 출장길에 우연히 옛 장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시끌벅적하던 그 거리는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지만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오래전 눈부신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푸른 저고리, 수줍은 미소, 그리고 눈빛 하나로도 마음이 흔들리던 그날의 아가씨.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꽃과 같아 피면 언젠가 지는 법. 그대와 나의 인연도 봄꽃처럼 잠시 피었다 흩어진 것이었구나. 아가씨 역시 세월이 흐른 뒤 아이들을 돌보며 살림을 꾸리면서도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묻어둔 기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식들 곁에서 웃으며 살았지만 젊은 시절 마음을 흔들었던 그 사람의 눈빛은 오래도록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은 현실 속에서는 끝났지만 추억으로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억은 달콤하기보다 아릿했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사랑의 본질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두 연인의 사랑은 뜨겁고 순수했지만 결국 세상의 장벽과 인연의 흐름 앞에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가슴을 아릿하게 만드는 추억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어나는 꽃은 반드시 시들고 맑은 하늘에도 언젠가 구름이 드리우며 뜨거운 사랑조차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나니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다. 사랑은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지만 그것 또한 무상한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 연인이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몰래 쌓아 올리던 행복한 시간, 그리고 끝내 닿지 못한 이별까지 그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영원히 곁에 머물기를 바라기에 이별이 찾아올 때 우리는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인연 따라 만났음을 기뻐하고 인연이 다해 흩어질 땐 담담히 놓아야 한다. 사랑의 무상함을 알면 이별은 더 이상 삶을 무너뜨리는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배움이 됩니다. 젊은 연인의 이야기처럼 사랑은 우리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한 송이 꽃입니다. 하지만 그 꽃은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꽃이 시든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피어있던 순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젊은 시절 조선의 연인이 세상의 벽 앞에서 결국 이별을 맞이했듯 오늘날의 우리 역시 사랑 앞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사랑을 시작할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함께하자.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처음의 설렘은 사라지고 작은 오해와 다툼이 쌓이며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합니다.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이미 식어버린 마음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면서 더 큰 상처를 만들곤 합니다.
SNS 속에서도 우리는 과거의 연인을 잊지 못해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거나 새로운 인연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는 영원한 사랑이 오지 않는 걸까? 라는 의문은 점점 더 큰 공허로 변합니다.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괴로움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나니 그것에 집착하는 이는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랑이 변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연이 다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이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이 무상함을 알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기보다 함께했던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끝은 상처가 아니라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연인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뜨거웠던 사랑도 굳건해 보였던 약속도 세월과 인연의 흐름 속에서는 변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자 인생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누구를 붙잡으려 하고 있는가? 떠난 인연을 여전히 마음속에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의 무상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사랑뿐 아니라 현재의 관계와 삶 전체를 비추는 성찰의 거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집착으로 붙잡으면 괴로움이 되고 사랑을 감사로 바라보면 지혜가 된다. 사랑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지만 그 순간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삶을 빛낸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떠난 인연에 집착하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것, 그것이 평온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다짐을 세워보십시오. 나는 사랑의 무상함을 기억하겠습니다. 떠난 인연에는 집착하지 않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다짐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관계 속에서 더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